예, 안녕하십니까. 온베일리 입주민 및 그 조합원 여러분. 오늘은 아파트 관리업체 입찰 결정 과정에서 입주자 대표의 불법 행위로 인해 아파트 관리 공백 사태가 발생하는 심각한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는지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주민님들과 조합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지켜보시고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에 있어서 입찰이냐 재계약이냐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입대위에서 어떤 결정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위법 행위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월 25일 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삼성물산건설이 선정했던 기존의 타워 PMC 주식회사하고 재계약을 결정했습니다. 단, 2개 이상의 업체의 제안서를 받아서 조합원 동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한 달 동안 받았는데 5월 25일 날 관리업체 5개사의 제안서 제출을 요청했는데 제출 회사가 없어서 설명회가 무산됐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하면 타워 PMC와 재계약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정무 관리이사가 주도를 해서 4월 25일 재계약 결정을 뒤집어 버리고 입찰을 하기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위법사항이 뭐냐면, 재계약 결의를 입주자 대표에서 한번 결정한 내용을 아무 이유 없이 입찰로 재계약한 것은 관리규약 제42조 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국회법으로 얘기하면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죠. 저희 온베일리 관리규약 제42조 1항에 보면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 관계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입주자 대표 회의의 감사, 관리주체, 입주자 등은 재심의 요청서를 입주자 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월 25일 날 재결의 결정이 관계 법령에 위반됐느냐? 위반되지 않았습니다. 규약에 위반됐느냐? 위반 안 됐습니다. 관계 규정에 또 위반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심의 요청이나 이런 것 과정도 없이 그야말로 한두 명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억지로 입대위 회의 결정을 번복해버리는 그런 사태입니다. 그런데 입찰 자체가 진짜 좋은 제도이고 좋은 결정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이 입찰 자체야말로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이걸 주도했던 이정무 관리이사하고 그 다음에 입주민인 조합장하고 토론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이정무 관리이사가 특정 회사를 끌어들이기 위한 농간이다. 그 다음에 입찰 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입찰 과정에 이렇게 위법한 사항이 있다. 이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그래서 입주민들과 조합원들이 보는 앞에서 양자가 토론을 해서 입주민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했는데, 이 토론에 이정무 관리이사가 응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응할 수 없겠죠. 토론하면 자기가 무슨 잘못했는지 너무나 명쾌하게 밝혀질 거기 때문에요. 자, 그렇다면 재계약하고 입찰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재계약이라 하면 아까 설명했듯이 이 삼성물산건설에서 입주 전에 선정했던 타워 PMC하고 다시 기존 계약을 3년간 연장하는 재계약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입찰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어떤 입찰 관리 회사 전체를 상대로 해서 경쟁 입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나중에 결과를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는 우리관리라는 회사가 끼어 있는 것 같고요. 이정무 입주자 대표장이 이 회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입찰로 간다라는 지금 소문이 자자합니다. 자, 위탁관리 수수료를 보겠습니다. 제곱미터당 우리
관리 면적 제곱미터당 30원으로 지금 현재 계약이 돼 있고요. 입찰을 해도 이번에 똑같이 30원으로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입찰했을 때 관리비나 위탁 수수료가 절감되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입찰도 정말 말이 안 되는 게요. 예를 들어서 원래 입찰하려면 제곱미터당 얼마라는 가격 제한을 두지 말고 그 회사가 알아서 쓰도록 하고 그걸 점수를 매기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 되면 우리 관리 같은 경우는 내가 볼 때는 타워 PMC보다는 한 3분의 1 가격 아니면 절반 이하의 가격에도 얘네들은 덤핑으로 들어오는 회사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의 우리 관리가 확정적이라고 하면 이 금액도 낮게 해줄 필요가 없죠. 금액을 30원 똑같이 우리 관리가 써와도 우리 입주 대표회의가 우리 관리를 선정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금액을 굳이 낮출 필요는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도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체 선정은 원래 타워 PMC는 입주 전에 삼성물산건설에서 입찰을 해서 선정한 그런 검증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와 재계약을 하는 거고요. 입찰을 하게 되면 관리 능력이 형편없지만 업체 로비와 특정에 의해서 선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점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입찰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 문제점은 이 타워 PMC는 국내 고급 아파트의 80% 이상을 관리하는 그런 회사로 이미 아파트 관리업계에서는 약간 관리비, 위탁 관리 수수료는 약간 비싸지만 정말로 탁월한 우수한 회사라고는 이미 검증이 된 회사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우리 관리 같은 경우는 타워 PMC보다 회사 규모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월등히 큰 회사고 대한민국 1등 회사인데 이런 고급 단지는 전체 10%, 15%도 채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회사들이 들으면 내가 볼 때는 이 타워 PMC하고 이 새로 선정된 업체하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관리 공백 사태가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새 업체들은 이 타워 PMC보다는 관리 능력이 월등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입주민 불만하고 민원이 폭발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해보면 고급단지에서는 다른 회사들은 중간에 또는 2년 계약 만기 후에 퇴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사들은 보통은 싸게 들어와서 일단은 선정되고 난 다음에 관리하면서 어떤 비리들을 많이 양산하는 그런 문제들이 실제로 있어 왔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조합은 지금 6월 19일 날 해산 총회를 합니다. 그래서 6월 18일까지는 이 재계약이든 입찰 계약이든 해서 우리 조합 해산에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고 입주 대표회의에 4월 4일부터 계속 요청을 해왔었는데요. 근데 원래 재계약을 하게 되면 저는 문제 없습니다. 6월 18일까지 계약을 해서 인수인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하게 되면 이미 빨라야 6월 말 7월 초고요. 유찰이 되면 7월로 넘어가 버립니다. 8월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6월 18일까지 좀 해주면 6월까지 이탁 수수료가 약 1,250만 원이고요. 적용관리 용역비가 한 달에 2,60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7,800만 원. 그래서 두 개 합치면 총 9천만 원을 조합에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입주 대표회의에 제발 입찰이든 재계약이든 6월 18일까지 좀 해달라 했는데 내 시간을 끌다가 이제는 재계약이 아니면 6월 18일에 이미 넘어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 9천만 원도 손해를 입주민들이 당하게 생겼습니다. 자, 입찰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서 그 입주 대표 회의가 원하는 업체가 무조건 선정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 배점표입니다. 이 배점표에 의해서 업체 입찰 결과서를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유리한 업체를 입대위가 선정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기업 신뢰도하고 업무 수행 능력, 이게 60점인데요. 이 60점은 소위 메이저 10대 그 관리 업체들은 거의 만점 나옵니다. 아마 많이 차이 나야 2점 이하의 차이나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동일하고요. 그러니까 변별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입찰 가격이 30점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 점수는 제곱미터당 35원으로 아예 통일을 시켜놔 버렸기 때문에 이것도 30점 만점 다 받습니다. 원래는 가격을 터무니없게 높게 좀 낸 업체는 가격이 점수가 좀 낮고, 예를 들어서 낮게 낸 그 업체는 이 입찰 가격 점수가 높게 돼서 입찰 가격이 싼 업체가 유리하도록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아예 가격을 똑같이 통일을 시켜놔 버렸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변별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결정이 되냐면 이 사업 제안서 10점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 사업 계획의 적합성, 관리 계획서 평가 점수 5점, 협력업체와의 상생 발전 지수 5점. 이게 말이 그렇지 이거를 프리젠테이션을 시킵니다. 이 입찰 참여 업체들한테 여기 채점관,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뭐 선정한 뭐 6명일지 8명일지 모르겠지만 그 채점관 앞에서 일단 프리젠테이션을 했어요. 이 채점관이 이 10점의 점수를 합니다. 점수를 주는데 이건 완전히 채점관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관리라는 회사한테 전부 다 5점씩 해서 10점 만점을 주고요. 10점 만점을 주고 예를 들어서 타워 PMC한테 1점씩 줘서 2점을 주면 8점 차이입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 60점하고 90점에서는 거의 1점 차이밖에 아니기 때문에 요 10점에서 8점 차이가 나버리면 여기에서 가장 높은 회사가 무조건 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정무 입주자 그 대표회의 관리이사가 우리 관리를 선정하고 싶다고 그런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자기 입주자 대표 여기 심사위원들한테 이쪽에 우리 관리한테 전부 다 5점 만점 주고 예를 들어서 여기 타워 PMC한테 1점씩 2점 주라고 지시하고 그 사람들 그렇게 평가를 해버리면 무조건 우리 관리가 됩니다. 이게 말이 입찰이 이게 공정한 입찰입니까?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 제안서 이 점수를 입대위가 아닌 제3기관이나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한테 주어야 이게 이 공정한 입찰이지. 이거는 입찰이기 때문에 수의계약보다는 공정하다. 공정한 게 아니고 더 내가 볼 때는 불공정한 그런 제도입니다. 국내 고급 아파트 관리 현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기존 우리 하고 있는 타워 PMC는 지금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회사가 이렇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대표 아파트로 할 수 있는 타워 팰리스 도곡동, 삼성동 아이파크, 한남 더힐, 아크로 리브파크, 원펜타스, 갤러리아 폴의 성수동이죠. 트리마제,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대치 레미안 팰리스, 그 다음에 개포 이번에 신축 5개, 6개 단지 중에 5개, 서초 브랑자이, 이렇게 거의 20개 이상이 타워 PMC가 고급 아파트 20개 이상을 타워 PMC가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위 우리 관리는 반포 레미안 아이파크, 서초 한양입니다. 그 다음에 DH 자이 개포, 이게 개포 6개 중에서 하나를 이게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포 자이가 최근에 우리 관리가 들어가서 지금 3개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인원 한남, 여기도 아주 고급 아파트죠. 여기는 하나 에스테이트 주식회사가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타워 PMC가 20개, 우리 관리가 3개, 그 다음에 기타가 1개. 그래서 고급 아파트의 80% 이상을 타워 PMC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타워 PMC는 고품격 커뮤니티가 많은 고급 아파트 관리에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고 있고 검증이 된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타워 PMC는 입찰 없이 계속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워 팰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 20년 넘게 2년 단위로 계속 입찰 없이
재계약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대다수 단지들도 아마 한두 개 단지가 중간에 한 번 정도 입찰을 했는데 다시 타워 PMC가 됐고, 이 대부분의 단지가 4년에서 20년 동안 계속해서 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게 타워 PMC나 뭐 한남 더일이나 아크로 리파크나 이런 다른 단지들은 입주자 대표 회의나 입주민들이 바보라서 입찰이 더 좋은데 이렇게 그 수의로 재계약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재계약이 훨씬 좋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타조합의 주택관리업체의 계약 사례, 우리처럼 입주해서 1년 이내에 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어떤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온밸리처럼 예를 들어 시공사가 선정한 단지는 100% 입찰하지 않고 기존의 주택관리업체하고 재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공사 선정한 업체하고 재계약을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삼성이 선정한 타워 PMC하고 재계약을 합니다. 10이면 10개 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커뮤니티 시설이 많은 강남의 고급 단지의 경우는 입주 초창기에 커뮤니티 시설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입주 초창기에는 엄청난 시행착오가 있지만, 그래서 개중에 일부 우리 입주자들은 타워 PMC에 대해서도 일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회사가 한다고 그런다면 정말로 그거는 입주민들이 정말 불편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관리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대부분 100% 재계약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시공사가 입주, 이렇게 아주 중요한 입주 관리를 맡길 만한 우수한 업체를 사실은 선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업체를 그대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재계약을 하고 갑니다. 또 시공사가 선정한 입주 관리를 했던 관리회사가 교체를 하면 또 상당 기간 공백 사태가 발생을 해서 입주민 불만이 폭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100개 중에 1개가 우리 온밸리 입주자 대표회의는 입찰로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자, 도대체 왜 이렇게 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입대위의 심각한 내부 갈등하고 대립이 이런 사태를 불러왔습니다. 과거 재건축조합의 재건축 발목을 잡아온 비대위 출신의 허건 회장하고 이정무 관리이사가 동대표 선출 시부터 또 그리고 회장 선거 시까지 극심하게 서로 갈등을 하고 분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정무 이사는 지금도 회장 자리에 욕심을 내고 호시탐탐 노린답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회장이 하는 일에 시비를 걸고 발목을 잡는다라고 지금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 입대위 18명, 입대위 동대표 18명의 성향을 보면 허건 회장하고 측근이 총 8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정무 관리이사하고 측근이 한 10명, 그 다음에 일반 분양자하고 중립적인 분이 3명, 이렇게 18명이 구성이 돼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요 이정무 이사하고 요 10인이 똘똘똘 뭉쳐서 10대 8 내지 11대 7로 부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결정을 입찰로 뒤집어 버린 이 결정도 이정무 이사가 주도를 해서 허건 회장 등 7인은 찬성했고 이정무 이사 등 11인이 반대해서 이렇게 입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정무 이사가 입찰로 변경한 이유는 아까 W 관리주를 선정하기 위함이라고 이미 지금 소문이 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허건 입대위 회장에 대해서 견제할 목적으로 아마 뒤집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입대위에서 이정무 자신의 세를 과시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순전히 이런 이유로 입찰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재계약이 모든 면에서 유리하고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지만 일부 한 사람의 이런 목적 때문에 우리 입주자 대표회의는 전혀 엉뚱한 입찰로 결정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단지인 우리 온밸리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의 이사가 사적 목적을 위해서 능력도 안 되는 업체를 끌고 오려는 상식 이하의 행위에
군내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거냐? 막을 수 있습니다. 자, 6월 8일부터 내일부터 12일까지 입주민 투표가 실시됩니다. 이 입찰에 대해서 입주민들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전자투표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입주민 과반 이상이 찬성을 해야 입찰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2990세대 중에서 1496세대가 찬성을 하면 이제 입찰로 최종 결정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입주민 과반수가 반대를 하거나 또 과반수 이상이 기권, 투표를 하지 않아 버리면 이 입찰권은 부결이 됩니다. 그래서 입주민 여러분들이 아예 반대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이 6일부터 12일까지, 아니 8일부터 12일까지 하는 이 투표에 아예 기권을 해버리면 이 입찰권이 부결돼서 아마 재계약으로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정말 주변에 오늘 제 설명이 정말 내가 재선정을 유도하기 위한 잘못된 그 설명이었는지 주변 단지들이나 아니면 주변 아시는 분들한테 꼭 문의를 해 보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번 6일부터 8일부터 12일까지 하는 투표에 찬성을 할 것인지 아니면 반대 또는 기권할 것인지를 신중히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